자, 정치화법 14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지만은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도 많이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형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혼합형 정부 형태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요 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요소가 뭐가 있고 의원 내각제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잘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대통령을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는 것이 대통령제의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제도에는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죠.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안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대통령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정부 형태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대통령이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의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자, 이렇게 탄핵소추권, 그 다음에 법률안 거부권 이런 것들이 대통령제의 어떤 중요한 권한이라는 얘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보면은 국무총리, 국무회의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이 자체가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죠. 자, 의원 내각제에서만 볼 수 있는 대통령제, 미국의 대통령제는 총리가 없죠. 부통령제는 있지만 총리는 없죠. 자, 국무회의 심의기관이죠. 이런 심의기관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에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국무회의를 두고 있고 반드시 어떤 심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바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법률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국회의원이 그리고 지금 교육부 장관도 국회의원이죠. 현직 국회의원이죠. 이렇게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고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끈끈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 밀접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대통령제에서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는 볼 수 있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라는 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 발언권이 있다는 점.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의사 표시권이 있고 국무총리 임명 시 누구의 동의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다. 자, 이렇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와 대통령제의 요소 이거를 잘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환경부가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자료 2 보면은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자료 1, 2에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찾아보자 했는데 자료 1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자, 그쵸. 바로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거. 이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죠. 대통령제 요소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점. 그런 점을 둘 수 있겠네요. 자, 요 내용을 학습지 42쪽에 잘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 요소가 드러난 사례를 뉴스나 신문 기사에 찾아보자 했는데 각자 한번 요 내용을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각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은 정리해 둔 내용을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여기다가 자, 도장을 찍어 줄 테니까 각자 한번 이런 뉴스나 신문 기사를 찾아서 여기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 체크 다음 빈칸을 모든 원들과 함께 채워보자 했는데 학습지 43쪽의 내용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 의의를 달아 의회로 되돌려 다시
의논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헌법상의 권한을 그쵸? 이 법률은 안 돼 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쵸? 법률안 거부권. 자, 이거는 대통령제에서 볼 수 있는 권한이라는 얘기했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내각 역시 자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불신임권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그쵸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라는 얘기했습니다. 이원정부 자 프랑스죠. 프랑스 비상시에는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제의 특징. 여기서 그냥 대통령제 하면은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제를 의미하는 거죠.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제 하면은 탄핵소추권, 그다음에 법률안 거부권 이런 게 대통령제의 특징이고 나머지는 다 뭘까요? 나머지는 다 의원 내각제적인 특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맞죠? 바로 동그라미가 되겠고 이게 바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라는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아니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자, X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 의원내각제. 자, 이 해임건의 누가 할까요? 그쵸, 바로 국회가 하는 거죠. 자, 의원내각제는 요소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보기에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나타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고르시오 했는데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자, 예,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자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찾으면은 의원내각제 요소 찾으면은 요 네 개가 바로 의원내각제 요소죠.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이거는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 정부 형태죠. 우리나라 정부 형태면서 의원내각제 이걸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의회 상권과 내각 불신권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 미음 두 가지가 답이 되겠네요. 자, 객관식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 특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전형적인 정부 형태 하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대통령제와 바로 의원 내각제 두 개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통령을 선거에서 뽑는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뭘까요? 바로 대통령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제.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행정부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거. 자, 이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중간에 의회가 해산되거나 내각 불신임권이 행사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도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고 융합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제에서는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자, 법률안 제출이 가능한 것은 의회만 해당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요 문제 영상을 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그림과 같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정치 뉴스 제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여기서는 자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뽑습니까 안 뽑습니까? 안 뽑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의원 내각제 요소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행정부 수반 의회 해상 가능성 피처했으니까 뭐가 될까요? 자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의원 내각제한 요소 의회산 의원 내각제한 요소죠. 그 다음에 연립정부 수립의 수립 제2의 긍정적 화단 연립정부 또는 당독정부 이런 말 자체가 바로 의원 내각제한 요소죠. 자 다수당이 과반수를 넘지 않았을 때 성립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 수반 선거, 행정부 수반을 선거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법률안 거부권 했으니까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합니까? 했는데 예로 갔으니까 의회가 자 아니오라고 했으면은 여기 A가 뭘까요?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으니까 이게 의원 내각 제준 요소고 그 다음에 의회가 해산될 수 있습니까? 했는데 어 예라고 했으면은 의회가 해산될 수 있는 건 뭘까요? 대통령 중에서도 이원 정부제죠. 이게 의회가 해산될 수 없는 순수한 의미의 이게 바로 대통령제가 되겠죠. 그러면 A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아니죠. 자, 언제든지 잘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는 여소야대.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C는 권력 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C가 뭘까요? 이원정부제. 권력 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약간 오버한 거죠? 아니고 B는 A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자, 니은, 니을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각국 정부 형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여기서 각국 정부는 전형적인 했으니까 바로 자 의원 내각제 아니면 대통령제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A당이 과반수 확보에 성공하였다. 총리로 선출됐다 했으니까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대통령제의 특징이네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뭘까요? 5번은 자 여기서 5번은 대통령제에 해당되는 거, 의원 내각제에 해당되는 거. 여기 B는 동시에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각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했으니까 이거는 C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회는 내각을 부심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것도 C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휘를 갖는다. 이거는 A에 해당되는 거죠. A에 해당되는 거고. 자, 요 B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B에 해당되는 건 의회 의원이 법률을 발의하는 거는 둘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B라고 볼 수 있겠죠.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한 각국의 신문 보도 내용 중 일부이다 했는데 여기서는 음,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비당 후보가 행정부 수반에 당선되었다 했는데 비당 후보는 여기서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그 정권은 여기서 비당이 쥐고 있는 거죠. 대통령을 선출했으니까 여당인데 지금 의회에서의 다수당은 A당이죠. 그러니까 여소야대의 정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자 3번이 되겠죠. 3번 대립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게 답이 되겠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기역에 해당되는 거.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 선출하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어. 하지만 했으니까 기역에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4번 아닌 것 했으니까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아닌 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탄핵소추 행사하는 거는 이건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2명에 해당되는 거 했는데 옳게 답을 한 사람은 여기서는 갑과 을이 되겠죠. 갑과 을. 대통령제, 간선제지만 대통령제 정부 형태였고 자, 의원 내각제가 4.19 혁명 이후에 실시됐죠. 그 다음에 민주적 정권 교체와는 거리가 멀죠. 이게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직선제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